네, 수도권의 이슈를 심도 있게 짚어보는 수도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도권의 모든 것을 이 통계를 통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리서치앤 리서치 배정찬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우리 사회에서 현안으로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또 좀 주목되는 것 같은데 이 다문화 문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오늘 그 리서치한 부분들을 가져오셨다 그러던데요. 네. 흔히들 우리 민족을 이야기할 때 단일 민족이다. 그렇죠. 이런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내세우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많은 국제 교류가 있고 또 사람들 간의 교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일 민족이라기보다는 다문화 민족, 다민족 사회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나 보여지고 그런 것에 걸맞는 우리의 인식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역사를 봤을 때는요, 이 단일 민족의 피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그것을 미국이나 이렇게 이런 나라와 달리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네. 국민들의 인식은 상당히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2010년 여성가족부 국가브랜드위원회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진행을 했던 다문화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입니다. 네. 우리 사회, 바로 한국이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74.7%는 10명 중 7명이 넘는 숫자는 다문화 사회다. 현재가.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통계는 어떻습니까? 통계치는? 우선은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2020년이 되면은 74만 3,416명이 이 다문화 가족 숫자가 되고요. 이게 사실은 손에 잡히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 2030년이 되면요. 한 122만 명이 됩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한 대전의 인구에 가까운 대전시만한 대전에 가까운 울산 또는 대전 정도의 중간 정도가 되는 그런 다문화 가족이 생긴다는 숫자고요. 자, 2050년이 되면은 한 230만 명 가까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현재 대구만한 대구의 250만 명 인구입니다. 대구만한 정도의 인구, 다문화 인구가 새롭게 생겨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한국에 유입되는 그 외국인들 해서 이제 다문화 가족을 이루는 사람들이 중국인이라든가 그죠? 네. 또 동남아시아라든가 이쪽 부근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추세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가족으로 구성되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가족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10가구 중 한 가구는 다문화 가족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문화 가족인 것도 물론이겠지만은 이모네 가족이 다문화 가족이다 또는 고모네 가족이 다문화 가족이다 이런 걸 따진다면은 전체적인 우리의 다문화 가족의 숫자는 더 많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이 만들어지는 어떤 성격도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1990년만 하더라도 국제 결혼의 건수는 4,710건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주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외국 남성과 결혼하는 우리 여성들의 숫자가 더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의 국제 결혼 건수는 34,235건. 이것은 2010년의 통계청 자료인데요. 이것을 보면은 오히려 외국 여성이 한국 남성하고 결혼하는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패턴이죠. 예전에는 한국 여성이 외국 남성과 결혼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한국 남성이 외국 여성하고 상당히 결혼을 많이 한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이 어떤 상당한 결혼 문제입니다. 이 지방 같은 곳에서는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이 배우자 난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그 다음에 파키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심지어는 우즈베키스탄 이런 곳으로부터 이 배우자를 찾는 그런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다문화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히 있겠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통계로 잡힌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 그 관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차별적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조사였습니다. 3월 동아일보가 리서치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내용이 되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보면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차별적인 어떤 인식 부분입니다. 아주 심각한데요. 우리는 사실 피부로는 잘 못 느낄 겁니다. 그냥 주변에 있으면 그냥 좀 한국 사람은 아니고 외국으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정도 인식이겠지만 실제적으로
차별하는 인식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의견이 73.2%. 10명 중 7명이 넘게는 자기도 모르게 이 다문화 구성원들을 차별하고 있었다라는 네.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바로 우리 수도 서울인데요.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전체에서는 차별이 73.2%인데 서울은 오히려 더 많은 76.7%였습니다. 그리고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인데요. 경우에도 77.4%가 차별적인 인식이 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숫자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2010년이 되겠네요. 이 행정안전부, 당시 행정안전부, 지금은 안전행정부의 자료가 될 텐데 여러분도 잘 모르셨을 것입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은 이 부분을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셨을 수 있는데요. 전국에서 이 외국인의 숫자가 가장 많은 구가 바로 영등포구입니다. 예.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따졌을 때 네. 가장 많은 영등포구의 2010년 기준으로 외국인이 44,281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 다문화 가족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구성원들이 있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오히려 차별의식이 더 높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바로 며느리든 또는 아내든 또는 아이의 엄마들이 바로 이제 다문화 가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받아들이고 차별을 덜 해야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바로 이 천만의 수도 서울에서는 이런 차별 인식이 여전히 거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좀 심각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무시하거나 뭐 그런 일단 태도에 있어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우리가 이제 아까 뭐 앵커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많은 친척분들이 주로 외국에 공부하러 왔을 때 가장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의사소통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에 가서 저희들이 20년, 30년을 한국에 살다가 어떻게 바로 미국에서 바로 샬라샬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는데 이 동남아시아라든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 우리말을 구사하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주 지역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좀 많은 것으로 분포되어 있는 광주 지역의 조사 결과인데요. 많이 겪는 어려움은 바로 미숙한 한국어가 가장 많았습니다. 55명인데 38%. 네. 비율로 따지면 38%가 미숙한 한국어이고 또 친구로 제대로 사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가 힘들다라는 이유가 19%.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좀 살갑게 우리 이웃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이 이 다문화 민족,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거부감이 달라진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좀 재밌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통계상 나온 게 있나요? 재미있는 조사 결과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2011년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이 이주민, 주로 이제 이주민, 다문화 가족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부르게 되는데요. 이 어떤 관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비율로 따져봤는데 이제 이 100점 만점이 사실은 가장 좋은 점수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친구로서의 관계는 어느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겠느냐? 57.9점입니다. 그런데 막상 내 가족이 된다. 가족이 될 경우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가족과 인척으로서의 관계는 51.8점. 절반 정도에 그친다는 꽤 것이죠. 높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낮지는 않지만. 네. 그다음에 이웃. 바로 내 옆집에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경우에는 50.03점이 나왔거든요. 자, 이 점수가 여러분들이 와닿지는 않을 텐데 유럽의 경우와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다양성 수용 지수라고 해서 이러한 유사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유럽의 경우를 보면은 유럽의 평균은 73.8점입니다. 그 많이 얘기는 차이가 뭐냐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럽은 아주 다문화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거기는 라틴족, 게르만족, 앵글로색슨족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어떤가요? 이런 혈통 의식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우리 핏줄이 나야 돼. 이런 의식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다른 국가의 다른 핏줄은 좀 배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배타성 이런 부분이 지표상으로도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하지만 유럽은 이미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고 있다라는 점. 언젠가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 부분을 서서히 좀
변화해 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현상인 것이죠. 국제적으로 글로벌 시대고 하니까. 네. 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 결혼 문제 아닐까 싶은데요. 이 다문화 가족 문제. 그 완득이라는 영화 보신 적 기억나십니까? 네. 거기 보면 이제 그러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사회 현상들이 나타났던 걸 기억하는데 결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들을 갖고 있습니까? 가장 아마 다문화 가족과 관련해서 민감한 문제는 바로 결혼일 겁니다. 내 자식을, 내 자녀를 다문화 가족의 자녀와 혼인시킬 수 있겠느냐. 아주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은 있지만 언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조사 결과를 보면은 질문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녀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결혼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종의 돌직구로 물어봤는데요. 네. 괜찮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응답은 61.7%입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라고 하는 응답도 34.7%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요. 특히 지역별로 보면은 전체 수치와 비교해 볼 때는 서울 지역이 그래도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전체의 결과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결혼해도 괜찮다라고 보는 의견이 61.7%였던 반면에 서울 지역은 59.4%. 지방으로 갈수록 괜찮다라는 의견이 더 높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는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서울은 조금 그래도 덜 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가 볼 경우에 초등학교에 학급 학우들의 상당수가 이제는 그렇죠. 다문화 가족, 자녀라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닌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도 본인 이렇게 여론조사에서는 괜찮다 그래도요. 내 본인의 자식이 예를 들면 그렇게 된다, 결혼을 한다, 그렇게 되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도 여러 다문화 가족들과의 어떤 교류를 위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고 아주 성공도 거두고 있고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현되고 있는 공간들인데요. 다문화 가족 센터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해보면 이러한 이 조사 결과 때는 아주 규범적으로 좀 올바른 답변을 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예. 면대면으로 해서 물어보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고 신중한 그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현실적으로 이미 다문화 가정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텐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어떤 데 좀 가장 큰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문제인데 역시 이제 의사소통의 언어, 문제이거든요. 다문화 가족이 이제 한국에 이제 이주민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바로 이 언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언어 소통의 문제가 78.1%로 가장 컸고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담감이 35.4%로 그 다음이었고요. 또 이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뭐 가족들의 반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있을 거고 우리의 또 행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입국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까다롭게 나타나 있습니다. 13.3%로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것은 언어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이제 서울의 경우에도 다문화 센터 같은 데를 가보면 다양한 그런 랭귀지 교육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작지만 큰 배려는 이분들에게 어디에 이러한 어떤 시설들이 있고 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도 뭐 작은 어떤 봉사라고 또 기여라고 느껴집니다. 자, 다문화 가정의 경우는 이제 부모들도 그렇지만은 이 자녀들이 받는 스트레스,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그죠? 차별을 받는 그런 스트레스 같은 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요? 부모가 다문화 가족일 경우는 아무래도 자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좀 문화적인 혼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러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친구들의 어떤 놀림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2011년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일반 청소년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다문화 가족 자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쉬거나 잠을 자버린다. 이런 경우가 32.6%로 일반적인 청소년의 평균 24%보다 거의 뭐 8, 9% 가까이 더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주로 우리가 소일한다라고 할 때 이제 TV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TV나 비디오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버린다는 경우가 다문화 가족 자녀의 경우에는 47.1%로 일반적인 청소년의 37.6%보다 10% 가까이 더 높았습니다. 이만큼 어떻게 보면 조금 방치된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고통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네. 현상이 나타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인데요. 다문화 가족 자녀의 경우에는 상당히 학업 중단을 하는 경우도 일반 청소년보다 더 높았습니다. 심각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경우에도 가장 큰 이유는 보통의 우리가 학업을 중단하는 큰 경우 중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큽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인데 이 경우는 18.6%에 그쳤고요. 네. 오히려 가장 많은 23.8%는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이 다문화 가족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고민이 생기더라도 친구에게, 가까운 친구에게 상담할 수 있다라는 비율이 36.2%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청소년은 더 많은 44.5%였다는 걸 본다면 친구들도 조금 우리 다문화 친구들에게는 곁을 내주지 않는다고 볼 수 네. 있거든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우리가 굳이 이 일반 청소년 다문화 학생들을 갈라놓아야 될까? 어떻게 보면 그냥 똑같은 우리 학생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라고 받아들이면 그저 친구일 뿐인데 이런 마음도 가져봤습니다. 자, 하여튼 네. 그 다문화 가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우리 사회에 흡수되고 또 이 통합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책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죠. 어떤 정책이 그렇습니다. 필요한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부터 우리는 손질해야 되고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한국 교육이 가장 급하지 않습니까? 30%는 가장 이것을 필요로 했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한국의 문화를 제대로 적응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만 그들이 완전한 한국인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한국 문화 이해가 14.2%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다문화 가족을 말 그대로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기 이전에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일반 주민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인식을 시급히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